집으로 가는 길, 찬성은 한 손을 길게 뻗어 휴대전화를 좌우로 틀며 햇빛에 비춰봤다. 검은 액정 표면에 닿은 빛이 물에 뜬 기름처럼 매끈하게 일렁였다. 더불어 찬성의 가슴에도 작은 만족감이 일었다. 액정에 보호 필름을 붙이니 왠지 기계도 새 것처럼 보이고 모서리 쪽 상처도 눈에 덜 띄는 것 같았다. 스스로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했다. 찬성은 구경이나 해볼 마음으로 휴게소 전자용품 매장에 들렀다 액세서리 용품 진열대 앞에 한참 머물렀다. 그러곤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한 보호 필름을 만지며 자기도 모르게 사흘 하고 중얼댔다. 그러니까 사흘 정도는 에반이 기다려주지 않을까 하고 지금껏 잘 견뎌둔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사흘만 참아주면 안 될까? 당장 가진 돈과 앞으로 모을 돈을 계산하는 사이 찬성은 어느새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갑 안의 돈이 어느새 95,000원으로 줄어 있었다. 에반이 구슬피 울기 시작한 건 그날 밤이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상했다. 에반은 하늘을 보며 늑대처럼 긴 울음을 토해냈다. 자다 깜짝 놀란 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에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왜 그래 에반? 무슨 일이야? 에반이 저항하며 방바닥에 머리를 지디겼다. 자세히 보니 눈 주위에 눈곱이 덕지덕지 끼고 입에서도 심한 악취가 났다. 순간 찬성이 입과 코를 손으로 틀어막으며 고개를 돌렸다. 아유 저놈의 개새끼. 안방에서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왜 자꾸 재수없게 울어? 아유 소름 끼쳐. 당장 갖다 버리든가 해야지. 할머니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찬성이 에반 대신 목소리를 낮췄다. 에반 미안해. 우리 사흘만 참자. 딱 사흘만. 그때는 형이 꼭 착하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이틀이 지났다. 찬성은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다. 개슴칠에 눈을 떠보니 에반이 자신의 뺨을 핥고 있었다. 두 발을 찬성의 가슴팍에 올리고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는 양 찬성 얼굴에 자기 머리를 비볐다. 에반이 꼬리를 흔들고 배를 보일 때와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찬성은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 했다. 요즘 계속 잠만 자더니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걸까? 혹시 기적적으로 상태가 조금 나아진 걸까? 이렇게 아주 조금씩 좋아지다 보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가슴속에 부질없는 희망이 컵에 담긴 물마냥 출렁였다. 에반은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는지 찬성 옆구리에 머리를 깊숙이 파묻었다. 찬성이 어둠 속에서 잠 묻은 말투로 그래 하고 속삭였다. 다음날 찬성이 밝자마자 찬성은 서둘러 시내에 갔다. 오늘 아예 직접 병원에 들러 안락사 동의서를 쓰고 예약까지 하고 올 생각이었다. 그러면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돈을 헐어 쓰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동물병원에 도착하기 전 찬성은 대형 문구점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다. 알록달록 여러 종류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걸린 진열대에서 터닝 메카드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을 발견하고서였다. 무심코 가격을 살펴보니 34,000원이나 했다. 순간 찬성의 머릿속에 전에 없던 의심이 피어났다. 어쩌면 안락사에 대해 자신이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 하는. 에반의 죽음을 거두는 것보다 에반이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싶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찬성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어느새 찬성 손에는 67,000원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게 합당하고 필요한 가정처럼 여겨졌는데 이상했다. 찬성은 무거운 발걸음을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늘어선 듯한 논뚝길을 휘적휘적 혼자 걸었다. 수중에 남은 돈이 9만 얼마이거나 11만 얼마였을 때와 달리 67,000원은 10만 원으로부터 너무 멀어 보였다. 다시 10만 원을 채우려면 전단지 2,000장을 돌려야 했다. 그런데 2,000장이라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찬성은 왠지 집으로 곧장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휴게소에 들렀다. 그러곤 등나무 벤치에 앉아 새로 산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웠다. 찬성은 저녁때가 다 돼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곤 휴게소 식품 코너에 들러 에반에게 줄 핫바를 샀다. 하나 더 사서 나도 먹을까? 기름 냄새를 맡으니 허기가 밀려왔지만 참았다. 찬성은 본능적으로 이런 때 작은 금욕과 희생을 감내하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리란 걸 알았다. 찬성은 핫바가 든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터덜터덜 40분을 걸어 집에 왔다. 모든 불이 꺼진 탓에 집안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찬성이 대문을 열고 마당을 들어서며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 에반, 형이 간식 사왔어. 이리 와봐. 네가 좋아하는 핫바야. 찬성이 신을 벗고 마루에 올랐다. 에반, 이것 좀 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도 엄청 먹고 싶었는데 너 주려고 꾹 참았어.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 에반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찬성이 작은 방문을 활짝 열었다. 그런데 거기에 에반이 없었다. 에반! 찬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집주위가 새삼 섬뜩할 정도로 어둡고 고요했다. 찬성은 자신이 익숙하게 살아온 세계에 위화감을 느꼈다. 에반, 너 어디 있니? 습기 찬 저녁 들판 위로 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앞도 잘 안 보일 텐데 다리도 아픈 녀석이 어디로 간 걸까? 에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목줄이라도 묶어놓을걸. 에반 몸이 약해졌다고 너무 방심했나 싶었다. 멀리는 못 갔을 거야. 찬성이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켠 채 한 발 한 발 수색 범위를 넓혔다. 에반은 작은 개라 발밑을 잘 살펴야 했다. 에반, 장난치지 마, 응? 논바닥에 주저앉아 당장 울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찬성이 걸음을 재촉했다. 일단 에반을 찾는 게 먼저였다. 찬성이 멀리 불 켜진 고속도로 휴게소를 바라봤다. 자신도 왜 그곳까지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 그랬는지 몰랐다. 아니면 덜컥 겁이 나 할머니가 보고 싶었는지도. 찬성이 숨을 고르며 최대한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 애썼다. 만일 에반이 혼자 힘으로 어딘가 갔다면 전에 한 번이라도 가본 데일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곳은 찬성도 아는 곳일 확률이 높았다. 찬성은 에반이 지금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찬성은 일단 분식 코너에 들러 할머니에게 혹시 에반이 여기 오지 않았느냐고 물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주유소 앞을 지날 즈음 문득 불길한 느낌에 휩싸이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얼굴에 피가 몰리며 호흡이 가빠졌다. 그러니까 거기 주유소 쓰레기통 옆에 눈에 익은 자루 하나가 보여서였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자루 아래가 볼록했고 입구는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찬성이 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안고 그 앞을 못 본 척 지나갔다. 자루 아래로 선홍색 피가 천천히 새어나오고 있었다. 찬성은 전에 비슷한 걸 본 적 있었다. 고속도로 갓길에 쓰러진 동료를 웬 들개 무리가 지키고 선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운전석에서 전조등을 몇 번 깜빡여도 죽은 동료를 에워싼 채 이쪽을 쏘아보던 들개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렇지만 우리 개는 유기견이 아니니까. 찬성이 식당 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런데 그때 몇몇 형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쪽 가슴에 주유소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은 형들이었다. 아이씨, 아니라니까 그러네. 에이, 설마. 아니 진짜라니까. 그 개가 일부러 뛰어드는 것 같았다니까. 차가 지나가길 기다렸다는 듯이. 찬성은 꽤 오랫동안 그 자루 앞에 서 있었다. 몇 번 노끈을 풀어볼까? 라는 충동이 일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자루 아래로 방금 전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새어나왔다. 만지면 아직 따뜻할 것 같은 피였다. 이윽고 찬성이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자루에 든 게 뭔지 끝내 확인하지 않고
그때까지 오른손에 꽉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든 채 자리를 떴다. 주위는 더 어두워졌다. 찬성이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고 고속도로 옆 비포장길을 걸어 나갔다. 몇몇 차들이 시끄러운 경적을 울리며 찬성 옆을 휙휙 지나갔다. 찬성이 고개 숙여 제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너무 오래 사용한 탓에 기기에서 열이 났다. 손바닥에 고인 땀을 보니 문득 에반을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다. 손바닥 위 반짝이던 얼음과 부드럽고 차가운 듯 뜨뜻미지근하며 간질거리던 무엇인가가. 그렇지만 이제 다시는 만질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을 옥죄었다. 하지만 당장 그것의 이름을 무엇라 불러야 할지 몰라 찬성은 어둠 속 갓길을 마냥 걸었다. 대형 화물 트럭 몇 대가 시끄러운 경적을 울리며 찬성 옆을 사납게 지나갔다. 머릿속에 난데없이 용서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찬성이 선 데가 길이 아닌 살얼음판이라도 되는 양 어디선가 쩍쩍 금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감사합니다. 노찬성과 에반.